자, 주제를 생명,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 적은 수에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를 고차원적 시스템? 생명이 뭔데? 적은 수에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를 고차원적 시스템. 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생명은 물리학자들이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멋진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차원 시스템이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단 하나의 세포 내에서도 여러 분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간에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는 매우 크다. 그래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겠지 뭐. 그러한 시스템은 더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이 나타날 때만 오직 안정적이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세포 하나 안에서도 맞죠? 상호작용이 매우 크죠. 맞나요? 그렇다면은 더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 방식. 아니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상호작용이 굉장히 크잖아. 그럼 세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맞죠? 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 방식이 나타날 때만 안정적이를 기대한다. 맞죠? 아니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많다면서요. 맞나요? 세포 안에. 그럼 세포가 많으면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인간 폐하의 발달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다. 맞나요? 아니 세포 간에 상호작용이 겁나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세포가 겁나 많으면 어떡할 건데? 이 상호작용이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배아라는 것은 아기를 말하잖아. 아기의 생성 과정이죠. 배아 발달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제한된 수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다. 맞나요? 상호작용이 너무 많았어.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42년에 생물학자 이 새끼는 극적인 결과의 축소를 극적인 결과의 축소를 운화하라고 불렀다. 됐나요? 운화하. 자, 운하화. 말도 어렵네요. 오히려 울퉁불퉁한 경관에 있는 공이 이 계곡 혹은 다른 계곡의 바닥으로 반드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유기체는 적은 수의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 사이에서 바뀔 수 있지만 그것들 사이의 무작위적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유기체는 생명체잖아요. 위에 계곡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울퉁불퉁한 경관이 있는 계곡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곡입니다. 계곡. 이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맞죠? 공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공은 떨어져서 이 계곡에 갈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 세포 간의 상호작용은 뭡니까? 엄청난 변수가 많겠죠. 이 울퉁불퉁한 바위에 뭐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결과는 이쪽에 모일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기체는 적은 수에 명확하게 정의된, 그죠? 숫자가 적어요. 적은 수. 그죠? 가능한 상태 사이에 바뀔 수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 무작위적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무작위적 상태로 유기체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 맞나요? 숫자가 적어도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유기체로서의 기능하겠지. 유기체가 무작위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맞잖아요. 사람이 유기체잖아. 맞죠? 눈, 코, 입이 얼굴에 다 여기 있잖아. 엉덩이에 눈, 코, 입 있으면 이상하잖아. 맞죠? 무작위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생명체가. 이해되나?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아,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건강과 질병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뭐가 건강이고 뭐가 질병이냔 말이야. 즉 질병의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것들이 생리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발현은 종종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게 또 무슨 개소리지? 자,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많겠죠. 맞나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 그죠?
이게 상호작용이 겁나 많으니까, 그죠?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것의 발현은 뭡니까? 정상을 말하죠. 정상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생명체는 그 세포 간에 세포의 상호적인 유기적인 작용으로 뭐 만들어지는데 이 작용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된다. 맞나요? 뭐 그런 말이죠. 제한적이어야지만이 이제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이 상호작용은 무작위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결과가 또 무작위적일 수는 없다. 마치 이 계곡 속에 이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질병의 발생은 무작위적이죠. 그런데 그것의 정상은 어때요?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이래 된다. 뭐, 그죠? 열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뭐, 머리 아프고, 근육통 있고, 맞죠?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결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위에 중요한데, 운하화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운하화. 운하가 뭔데, 근데, 운하? 운하가 뭐예요? 물길이 운하잖아. 물길이 운합니다. 알았나요? 바다의 어때요? 그 밑에 해저는 난리도 아니겠죠?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맞죠? 근데 물길이 낮다는 것은 결국 일로 간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생물학자 이 새끼가 극적인 결과의 축소. 맞나요? 세포 간에 무한한 상호작용이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그거를 어때요? 계곡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운하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계곡은 결국 이쪽에 공이 떨어질 것이고 운하라는 것은 그냥 결국에 한쪽 방향으로 길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체는 적은 수의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 사이에서 바뀔 수 있지만 적은 수의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에서 바뀔 수 있지만 무작위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맞죠? 이 뭐 세포의 숫자가 뭐 제한적이고 이게 유기적 작용이 서로 많겠지. 맞겠죠? 많은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결과물이 도출될 수는 없다. 생명체니까. 맞나요? 어떤 길이 나와야 되고 어떤 계곡처럼 모여야 된다. 이것이 건강과 질병도 마찬가지다. 질병의 원인은 뭐죠? 많겠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와우. 그래서 뭐야? 다시 주제 볼게요. 생명. 적은 수. 그죠? 적은 수.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 고차원적 시스템. 참 지랄 같습니다. 이렇게 쌤이 운하라는 말과 여기서 뭐야? 계곡이라는 말은 그죠? 결론이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상태로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잖아. 맞죠? 한쪽으로 계곡으로 모여들고 공이 물길이 생겼으면 뭡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맞나요? 적은 수가 무작위로 뭡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변수로 상호작용을 서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결과는 정해져 있다. 제한적이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다시 영어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삶은 이다. 이 생명이죠, 생명. 삶하고 생명 합시다. 생명은 물리학자가 부르는 것이다. 콜에 목적 없습니다. 왔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부르는 것이 생명체다. and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fancy, 멋진 방식이다. 말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많은 것, a lot이 주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것이 있다를 말하는 멋진 방식이다. 고차원 시스템은 진행되는 많은 것이 있다. 자,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수는 가능한 상호작용
다른 molecule 분자죠. 문법 중요하네요. The number of 뭐뭐의 수, 단수의 복수야? 단수죠. The number of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버가 주어니까 is죠. 이 자리에 are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엄청나다. 다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숫자는 엄청나다. enormous. 그러한 체계는 단지 희망할 수 있다. 안정적이기를 희망할 수 있다. 그죠? 상호작용이 많으니까. 만약에 작은, 이건 뭡니까? 이거 안 나왔네요. 이거는 관계없지만 비교합니다. 위에 뭐 나왔습니까? The number of요. 이거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고. 비교 대상은 a number of잖아요. a number of는 뭡니까? 이게 만원이죠. many잖아, many. 그리고 얘는 복수 취급합니다. 지금은 may라는 조동사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collective, 집합적인. being은 뭡니까? 존재죠. 됐나요? 이거는 더 적은이잖아요. 맞나요? 자, 존재의 집합적인, 이게 더 적은 수라 하겠습니다. 지금 number 복수 취급하지만 지금 해석의 편의상 이거를 그냥 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존재의 더 적은 집합적 방식의 수가 emerge, 나타나다죠. 나타난다면 안정적이다. 자, 존재의 집합적인 더 적은 수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안정적이다.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래봐요. 상호작용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하면은 smaller죠. 적은 숫자가 나타났을 때 안정적이다. 어휘까지 생각해야 되나?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여기서 stable 동그라미 칠게요. smaller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enormous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상호작용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려면 뭡니까? 더 적은 숫자의 집합적 방식이 나타난다면 안정적이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참네. 어렵습니다. 미치겠네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할까?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죽어라고 출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조는 is와 that을 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주어 동사 재설정. 단지 제한된 숫자가 됐나요? 조직입니다. 조직의 제한적 숫자. 조직과 몸입니다. 몸의 형태네요. 자, 조직과 몸의 shape 형태죠. 제한된 숫자가 result from 뭐뭐에서 생기답니다. result from 수거입니다. 뭐뭐 생기다. 발달로부터 생긴다. 인간 배아죠. 인간 배아의 발달에서 생긴다. 뭐가?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형태가 limited 동그라미. 제한적 숫자입니다. 많은 가면 안됩니다. 그죠? 많으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1942년에 생물학자인 이 새끼가 불렀다. 이것을 drastic 뭡니까? 극적인 narrowing 축소입니다. 결과의 극적인 축소를 미안해요. sorry. 이러한입니다. 이러한. 오영치 잘못 봤습니다. 자, 불렀다. 이러한 극적인 축소를
아웃컴 결과죠. 결과의 극적인 축소를 이게 운하죠. 커넬 운하거든. 이게 운하화라 불렀다. 색칠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극적인 축소. 유기체는 스위치는 뭐야? 변하다죠. 바뀌다 했나? 바뀌다. 유기체가 바뀔 수 있다. 작은 숫자입니다.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의 작은 숫자들 사이에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존재할 수 없다. random state, 무작위 상태에선 존재할 수 없다. 그것들 사이에. rather, 오히려. 뭐뭐로서. 처럼 켜야 되겠네. sorry, 뭐뭐처럼. 공처럼 거친 랜드스케이프 경관이죠. 오우, 소리 써틀렸나? 아이씨, 처럼 맞고요. 자, 이게 주어입니다. 전명 버리고요. 거친 경관의 공이 굴러야 하는 것처럼 바닥으로. 계곡이죠. valley가 계곡입니다. 한 계곡 또는 또 다른 계곡, 그죠? 의 바닥으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자, S부터 이까지가, 그죠? 하나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친 경관의 공이 굴러가야 된다. 바닥으로 굴러가야 되겠죠. 됐나요? 그렇듯이 유기체는 뭡니까? 바뀔 수 있다. 작은 숫자의 잘 정의된 상태 사이에서 바뀔 수 있지만 무작위적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동그라미. 됐죠? 좋아요. 자, we'll see. 우리는 볼 것이다. 이때는 보다 말고 알다라 해요. 알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적용되는. 이것이 또한 건강과 질병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의 manifestation, 발현은 뭡니까? 결국은 나타남이죠. 자, 심리학적인, 이거는 뭡니까? 증상적인이죠. symptomatic, 증상적인. physiology네요. 생리적인이네요. 미안해요. 생리적이고 증상적 수준에서의 그것의 발현은 종종 눈에 띄게 비슷하다. 마지막 similar. 또 다른 거 있나? 단어가. 이거 스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안 했죠? 이거 했나? 이거 이런 것들. 결국 그 생명체라는 것은 그 세포 간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 맞죠? 그래서 세포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어야 안정적일 수 있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상호작용들이 무작위적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맞나요?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있지만 결과는 뭐다? 어때요? 운하와 계곡처럼 정해져 있다. 이것이 질병도 또한 마찬가지다. 질병의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질병의 발현은 manifestation, 그죠? 나타남은 비슷하다. 알겠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쉽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요약입니다. 자, 트릭 처벌 용어입니다. 문제점과 그 해결책. 맞나요? 그럼 트릭 처벌이 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자, 요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약 보겠습니다. 요약 봐봐요.
자, 트릭 처벌은 reinforce보다 강화하다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화한다. 아이의. 그리고 그것은 implies 뭐죠? 의미하다. 부모가 초점 맞춰야 된다. 관심을 줄이는 것에. 됐나요? 뭐뭐 하기 위에 쓴가요? 뭐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위해서. 아니 미안. 쏘리. 전사네요. 부정적인 것. while 뭐뭐 동안이죠. 긍정적 행동에 보상을 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줄이는 것에 부모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나요? 이런 말이네요. 자, 예진아, 트릭 처벌이 뭔데요? 자, 오케이. 이거를 뭐라 생각하면은 다른 용어로 우리가 강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강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ositive reinforcement, 긍정적 강화가 있고요. negative reinforcement, 부정적 강화가 있습니다. 이걸 트릭 처벌이라는 다른 용어로 썼는데 이거는요. 자,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 강화는 뭐냐 하면은 예진이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난 관심을 안 둬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가끔씩 착한 행동 하잖아요. 그럼 와 예진이 잘하네 가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 강화입니다. 알겠나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 강화는 어떤 거죠? 잘할 때는 가만 놔둬요. 못하면 어땠습니까? 빗대기 때리는 겁니다. 알았나요? 하지 말라 했잖아. 빗대기 막 때리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죠? 제대로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할 때 보상을 하고 못할 때 방치하고. 맞나요? 이게 긍정적 강화입니다.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게 긍정적 강화입니다. 부정적 강화는 뭐죠? 못할 때 두드려 패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뭐가 더 효과가 있더라? 긍정적 강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부정적 강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당연히 긍정적 강화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나요? 그죠? 못할 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고 잘할 때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더 행동 교정을 그죠? 만들어내더라 좋게 라고 책에서는 나옵니다. 선생님의 경험상 두드리 패는 게 더 빠르다 라는 것이 내 경험이고 책에서는 긍정적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긍정적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벌 주는 것은 이 심리학자가 트릭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벌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트릭 처벌은 뭡니까? 순간 이게 꾸짖음, 순간의 화 맞죠? 이런 처벌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데 단념시키는 대신 트릭 처벌은 그것을 하도록 장려한다. 무슨 말이야? 원래는 뭐라 하는 이유가 뭐야? 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 하지 마라 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알겠나? 그죠? 하지마 했더니 어때요? 반대 욕구가 생기는 거죠. 하고 싶은데 엄마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트릭 처벌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부정적 강화의 나쁜 거란 말이에요.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생을 때릴 때 엄마가 꾸짖겠죠. 맞나요?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 꾸중을 듣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서 남동생을 계속 때립니다. 남동생을 때리니까 엄마한테 어떻습니까? 야단 맞잖아요. 맞나요? 그 남동생을 안 때리면 어떻습니까? 야단도 안 맞지만 엄마가 내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 행위를 통하여 관심 받을 테니까. 맞나요? 이런 경우에 엄마는 뭐야?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남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때리지 않을 때 자랑스러워 했을 수 있다. 와, 일주일 동안 안 때렸니? 대단한데? 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머니는 분명 아이가 남동생을 때리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녀는 부정적 측면을
계속 지적하는 대신에 이게 부정적 강화를 하지 말고 긍정적 측면에 보상하는 걸 선택하라. 긍정적 강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 맞나요? 그죠? 이렇게 어느 부모도 트릭 처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럼 트릭 처벌은 뭐예요? 그 처벌해서 행동이 지금 교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이 더 강화되는, 그죠? 처벌을 트릭 처벌이라고 합니다. 처벌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이런 처벌을 트릭 처벌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어우 힘들어 죽겠네요. 자 빨리 가자. 처벌하는 것은,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것이죠.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인데요. 부르는 것, 뭐라고? 트릭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됐나요? 수빈아, 트릭 처벌이 뭐라 했나요? 트릭 처벌이 뭐예요? 아니죠. 처벌을 해서 행동을 교정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처벌이 트릭 처벌입니다. 처벌의 결과가 행동 교정이 아니라 더 나쁘게 되는 처벌을 트릭 처벌이라고 합니다. 용어 잘 정리해요. 알았나요? 그죠? 그래서 트릭 처벌을 왜 됩니까? 그죠? 트릭 처벌의 효과 때문에 벌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나요? 처벌했는데 이게 트릭이란 말이야. 알겠나요? 결과가 없다란 말이야. 결과가, 그죠? 눈앞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보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래서 트릭 처벌을 하는 겁니다. 트릭 처벌은 뭡니까? 그죠?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드 뭐겠죠? 꾸짖음. 꾸짖음이다. 또는 순간의 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는 처벌이다. 단어의 고전적 의미에서. 됐나? 자, discourage of from ing. 아이가 이거 하지 못하도록. 아이가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대신에, discourage 알겠나? 낙담시키다. 그것은 장려한다. encourage to. 그들이 to do it. 그것을 하도록 장려한다. 처벌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더 나쁜 짓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는, 그죠? 배운다. 희우는 배웁니다.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릴 때 엄마가 그를 야단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 for가 뭐뭐에게 야단 맞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이죠. 보이지 않게 느끼는 것보다. 됐나요? 보이지 않게 느끼는 것. 그래서 휴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의 남동생을 때릴 겁니다. which, 이런 경우에, 남동생 때리는 경우에 엄마는 뭡니까? 그죠? 더 나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엄마는 것이 됐네요. 이거는 일 봐요. 하면서 봐요. 문장 완성됐으니까. 어답트 채택하다죠. 다른 전략입니다. 다른 전략을 채택하면서, 사실 이게 면이 낫겠죠. 군사구문입니다. 다른 전략을 채택하면 더 나을 겁니다. 모두. 자, 예를 들어서 엄마는 congratulate, 맞죠? 축하하다 뜻인데요. 자랑스러워하다 됐나요? 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가 남동생을 때리지 않을 때 어떤 시간의 길이 동안에 엄마는 분명하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남동생을 때리도록 허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포인트아웃 지적하답니다. negatives, 부정적인 것.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대신에 엄마는 긍정적인 것을 보상하다죠.
보상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모라도 출익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출익 처벌은 처벌에서 행동 교정이 아니라 나빠지는 처벌을 출익 처벌한다. 어휴, 마지막입니다. 좀 힘드네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좀 글만 봐도 머리 찡합니다. 의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생존의 필수적이었다. 의도를 부여하는 것. 제목 봐요. Agency Detection. 에이전시가 뭔데? 원래 뭐 대리점, 대리인 이 말인데 기관이라 말도 되고 Detection은 탐지란 뜻이잖아요. 에이전시 문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생존 메커니즘으로부터 inherited, 물려받은이죠. 그럼 비야 에이전시 뜻이 뭔데? 굉장히 또 많은데요. 그죠? 이거 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생존 메커니즘으로부터 물려받은 에이전시 탐지, 발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자, 읽어 나가 볼게요. 뭔 글인지 기억 안 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물과 사건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렇죠? 무작위적 우연보다는 논리를 선호한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늘에 비가 오잖아요. 뭐 왜 오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선녀님이 슬펐어. 맞나요? 그럼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어쨌거나 사물과 사건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뾰족한 돌은 아이들이 그 위에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생겼다고 아이들은 가정한다. 무슨 말이야? 뾰족한 돌이야. 맞죠? 그 위에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뾰족한 돌이 있는데 그 앉으면 공기 찔리겠죠.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생겼다. 자, 우리가 뭔가를 마주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뭔가를 마주쳐. 근데 어떤 종류의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무생물과 식물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물리적 현상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죠? 안 움직이죠? 그러나 동물과 심지어 사물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가 할 것 같은 행동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동물과 사물은 뭡니까?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오케이? 동물은 아니면 사물도 의도가 있어.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수렵 채집 시절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렇죠? 저 동물이 어떤 의도로 내 옆에 왔는가를 판단해야 도망가든지 뭐 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학자 이 새끼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화상 과거의 생존이란, 자, 진화상 과거의 생존을 위해서는 뭡니까? 모한 사물을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자, 잘 모르는 사물이 있어. 인간의 정신적 특성,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행위자, 에이전시는 행위자네요. 그죠? 행위자. 그렇지? 행위자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저 행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마을을 불로 삼키려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하늘에 번개가 칩니다. 왜? 신이 화가 났어. 인간을 벌 주려고 번개를 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른 채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동물과 사물에도 인간처럼 걔들도 의도가 있어 라고 어때요? 해석함으로써 살아남을 확률을 우리 조상들은 높였다. 이런 거죠. 모한 사건은 이러한 행위자에 의해 발생된다. 이는 의인화라하죠. 사람화시키는 겁니다. 의인화에 강하게 편향된 지각체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가 없는 곳에도 의도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생존 메커니즘, 살아남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알았나요? 만약 사자가 당신을 막 공격하려 한다면 당신을 죽이려는 그것에 가능한 의도를 고려하여 당신은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맞죠? 사자가 옆에 있어. 맞죠? 니 죽이려고 하겠지. 잡아먹으려고. 빨리 반응해야 되잖아. 맞죠? 당신이 그것의 이빨과 발톱의 구조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쯤 당신은 죽었다. 미리 가정해서 저 새끼가 내한테 오는 것은, 사자는 사실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저 새끼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구나 라고 의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가잖아. 맞죠? 막상 부딪혀가 사자가 실제 공격할 때를 보고 아,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판단하면 이미 늦죠.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세한 구조 분석 또는 물리 현상의 이해 없이 의도를 부여하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왔다. 대충 그런 이해됩니다. 맞죠? 동물도 동물이 아니라 또 세상의 사물이라도 미리 내가 잘 몰라. 맞죠? 제가 왜 저런지 잘 몰라. 번개친지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신이 화났다. 그럼 왜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번개 피해야죠. 그럼 살아남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번개가 왜 치지? 모르겠어. 가볼까? 가다 번개 맞는 순간에 뒤졌잖아. 사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어.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저 새끼 나 잡아먹는다 라고 두려움을 느끼고 미리 도망가야죠. 얘는 살아남았어요. 사자 왜 오지? 물어볼까? 왜 왔니? 하는 순간에 얘는 죽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존 메커니즘상 잘 몰라. 인간의 생각에 판단이 안 돼. 애매해. 그럴 때 뭡니까? 살아남으려는, 그죠? 본능으로 개의 위험성을, 의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위험성에. 알겠나요? 미리 가정하에 의도를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남았다. 위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사물과 사건에 목적을 부여한다. 맞죠? 그냥 의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돌이 왜 뾰족하죠? 왜 뾰족해요? 앉지 말라고 뾰족한 거야. 이해됩니까? 돌은 왜 뾰족해? 내보고 앉지 말라고 뾰족한 거예요. 라고 의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앉지 않겠죠? 그래서 안 앉아서 내 궁디가 지켜졌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뭔가를 마주칠 때는 우리는 먼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무생물과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며 물리 현상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안 움직이는 건 괜찮아. 맞죠? 그냥 내가 피하면 되니까. 근데 동물과 사물, 이동이 있는 사물도 어때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빠르게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agency detection. agency, 이거는 행위. 아까 뭐라 했노? 행위? 이게 의도로 갈 수 있나? 디텍션 탐지, 발견, 생존 메커니즘을 물려받은 에이전시, 행위 탐지? 진짜. 정답인데? 이걸 어떻게 정답 내지? 에이전시를? 잠시만요. 이거 그거잖아. 밑에 에이전시 나오나? 자, 에이전시, 행위. 대리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정부의 부서, 뭐 CIA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냥 행위라 봐요. 알았나요? 사전적 정의에서. 자, 어느 거지? 이건가? 오케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early age. 자, 초기 시대죠. 나이네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는 assign, 부여하다. 목적을 부여한다. 사물과 사건에. 됐나요? preferring, 선호하다죠. 선호하다에 ing 하면서. 이러한 추론입니다. 논리겠네요. 논리를 선호하면서. 뭐보다? 자, prefer A to B의 수거적이죠. B보다 A를 선호하다. 무작위적, 그죠? 가능성이죠.
우연겠네요. 무작위의 우연보다는 이러한 논리를 선호하면서 목적을 부여했다. 아이들은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데디아라고 뾰족한 돌은 이다. 맞죠?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대돼야 되겠나? 그러한 방식. 뾰족한 돌은 그런 방식, 뾰족한 방식으로 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가 누군가요? 데이 바위입니다. 락이죠. 바위가 원치 않기 때문에, 네가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됐나요? 돌이 왜 뾰족해? 네가 앉으면 안 돼 라고 뾰족한 거예요. 우리가 마주칠 때 어떤 것을 마주치답니다. 우리는 먼저 필요한다. 뭐? 결정하다죠. determine. 결정할 필요가 있다. What sort? 종류잖아요. 그래서 무슨 종류? 그죠? 그것의 무슨 종류? 그것이 무슨 종류인지. 이 띵은 사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물의 무슨 종류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nanimate. 무생물의 사물은 식물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evacuated 뭡니까? 평가되죠. evaluate 평가되어 줄 수 있다. 됐나? 그죠? 물리죠.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으로부터. 물리학 혼자서만으로도 물리 현상만겠네요. 물리 현상만으로도 그죠? 사물과 무생물의 식물은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attribute to be 됐나? attribute는 뭐 돌리다 뜻입니다. 돌리다가 뭔데요? 돌려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돌려서 생각하다. intention이면 의도입니다. 동물과 심지어 사물에게 자, 동물과 심지어 사물에게도 의도를 돌려 생각함으로써 봐봐요. 동물과 심지어 사물에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attribute 돌려서 생각하다. 의도를 돌려 생각하다. 누구에게? 동물과 사물에게도 의도를 돌려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요. 그죠?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뭐에 관하여? 가능한 그 존재죠. 존재의 행동이죠. likely 가능한입니다. 가능한 행동에 관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수적이었다. 우리의 수렵 채집이죠. 수렵 채집 시절에 됐나요? 포식자, predator, 포식자에서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절에는 필수적이었다. 자, 그 다음 인류학자죠. anthropologist. 자, 인류학자인 이 새끼는 만들었다. make a point는 뭡니까?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을 했다. 됐나? 데디아라는 주장입니다. 생존은 진화적인 과거입니다. 진화상의 과거에서의 evolutionary 알죠 이거? 진화상의 과거에 우리의 생존은 의미했다. 데디아를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것을 애매한 사물을 뭐로써? 에이전트 나오죠? 행위자입니다. 에이전시가 행위라면 에이전트는 행위자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죠.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위드가 무엇을 가진 행위자로서 앰비겨스 뭐야? 모호한, 애매한, 모호한 사물을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서 사물을 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주장을 한다. as 밑에 as 뭐야?
때문에 했네요. 때문에. 됐나? 이 does가 뭐야? 참네요. 그 특성입니다. 그 특성이 정신적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됐나? 말 지랄 같네. 자,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죠. 정신적 특성이다. 그 인간의 정신적 특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적 특성이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색칠된 거 다시 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새끼가 그죠? 주장을 했다. 데디아라는 뭐 이걸 버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버립니다. 진화상의 과거에서 생존은 의미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가 해석했다라는 애매한 사물을 행위자로서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서 애매한 사물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 맞나요? 그 정신적 특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적 과정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건은 야기된다. 그러한 행위자에 의해서 이것은 result in 뭐야? cause죠? 야기시킨다. 인지적인 인식의 켰나요? 지각의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지각의 체계를 야기시킨다. 강하게 biased 편향된이죠. 맞죠? 편향된. 뭘 향했어? anthropomorphism 뭐야? 의인화. 의인화 쪽으로 강하게 편향된 지각적 체계를 야기시킨다. 사물에 사람의 의도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걸 의인화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의도를 심지어 의도가 없는 곳입니다. 곳에서 의도가 이거는 의도가죠. 어떤 것도 X 어떤 것도 X잖아. 어떤 것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arise 해번이죠. 일어났다. 생존 메커니즘으로 살아남을 낳고 만약 사자가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 사자가 막 너를 공격하려 한다면 너는요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됐나요? 기분 참네. 기분이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으로서 뭐뭇을 고려하면 그것에 가능한 의도죠. 너를 죽이려는 의도를 고려한다면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by the time equal when이죠. 뭐뭐 할 때입니다. 네가 깨달았을 때 디자인, 이빨과 발톱의 디자인 설계죠. 이빨과 발톱의 설계가 너를 죽인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죽었다. 그래서 이게 주어네요. assuming 의도를 가정하다죠. 의도를 가정하는 것은 너의 생명을 구했다. 이래 연결됩니다. 뭐 없이 상세한 설계 분석이라든가 그죠? 물리학에 대한 이해죠. 분석과 이해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의도를 가정하는 것이 너의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의도가 없는 사물 또는 애매한 뭐 동물의 행동 이것을 어때요? 인간의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미리 도망치고 피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씨 마지막에 뭐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림 와 진짜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너 내일 수학 몇 시지? 1시? 쌤 조정하는 게 있잖아. 안 됐더라? 오늘 몇 시인데? 오늘 3시고?
그럼 내일 해야지. 모른다. 일단 알았어요. 내일 10시에 와요. 알았습니까? 10시 되지? 너는 왜 일찍 오잖아. 자시경인가? 우리 수빈 양께서 걱정인데. 이건 좀 남았어. 좀 더 하고 갑시다. 어휴. 오케이. 조금만 쉬다 갑시다. 자, 너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나옵니다. 내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알죠? 오늘 몇 개 남았지? 몇 개? 16개? 17개? 그만큼만 많이 남았나? 네. 오늘 절반, 내일 10시에 절반이니까. 네. 나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나? 이것도 안 쉽나? 진짜 따뜻해 죽겠네.
아, 어,